비트림 포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하는 우리. 자, 지금부터 참여팀의 연구과제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목포대학교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스로 자,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유 전기차 충전 시스템 실증 및 경제적 에너지 공급, 또 다중 충전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보유된 시스템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할 때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문제를 다중의 전기차 충전기에 이제 충전 스케줄링 최적화를 통해서 별도의 설비 없이 이제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저희 같이 참여 기업으로 있는 프로텍 EMS에서 개발한 10kW 단위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각각의 충전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보상 설비 없이 전압 강화 기준을 만족하면서 이제 또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충전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을 꼽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선로 기존의 방식은 이제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보상 설비를 이제 추가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상 설비 없이 오로지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스케줄링만으로 전압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럼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향도 넓고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는 제대로 보충이 되고 있지 않은데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제 보급 인프라의 보충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저감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과제를 연구한 팀입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 소개 들어볼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환경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해지면서 태양광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양광 발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웹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메인 기능 중에 이제 날짜를 선택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하면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래프로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에 각 지역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한눈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발전량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라든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차별화된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제 그래프로 비교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이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한 달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추후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도 하고 이제 오류도 진단할 수 있는 그렇게 예측 쪽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렇다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 보안 강화를 위한 AI 정보 유출 모니터링 기술 개발 고도화란 주제로 준비를 하셨네요. 예, 어떤 주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AR을 이용해서 저희 정보학과에 맞게 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저희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총 한전에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가지고 그 6만 개 정도 되는 패킷량을 지금 다 그 라벨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6만 개에 전환되는 패킷을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AI가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보안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올지 그때 실시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맞춰서 AI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관련된 AI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패턴 하는 기술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패킷을 관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도하게 맞춰서 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까지는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AI다 보니까 이게 오탐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오탐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의 향후의 목표이자 저희가 잘 계획입니다. 네, 목포대학교 메타버스로 배우는 신재생 에너지 과제를 연구한 팀입니다. 과제 설명해 주시죠. 저희 과제는 이제 디토랜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 있는 박물관과 그리고 각종 발전기 모형을 배치하여서 이제 좀 더 그림이나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체험 형식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죠. 세부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설명과 그리고 발전기의 모형이 있는 박물관과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단지, 풍력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발전기의 모습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어떤가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제 이걸 해본 친구들은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 발전기의 뒷모습 같은 저희가 평상시에 보기 힘든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많이 알려지려면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튜브 통해서 홍보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라든지 더 해보고 싶은, 노력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있지만 직접 가기 힘든 학생들이 이제 좀 더 글이나 이미지보다 체험 형식으로 다양하게 둘러보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 발전 안정화를 위한 PCS 핵심 기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제를 연구했습니다. 과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연구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에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전류, 온도, 습도, 진동 여부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데이터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이상 유무나 동작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왜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뜨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하면은 이제 경제성도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연구에 임하셨던 그 목적처럼 앞으로 잘 돼서 좋은 기대 효과를 누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이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그 다양한 종교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염두에 둔 기업들이 경쟁력이 이제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유지 보수의 용이성이 더 증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대학교 그리드 포밍 인버터 기반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설계 과제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들어볼게요.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전력 계통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계통의 불안정함을 채워주기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기반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설계를 연구했습니다.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하셨다. 그러면 이 연구 과제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드 포밍 인버터의 특징은 기존 발전기에서는 그 계통이 발전기가 탈락하거나 부하가 탈락한 상황에서 기존 발전기는 그 기존 주파수가 적게 내려가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그 원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단점을 메꿔줄 수 있는 그 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누려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 개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쪽 그리드 포밍 인버터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선두주자로 뚝 설 수 있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재생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스펙 플랫폼 기반의 비절연 DC-DC 변압기 개발이란 과제를 연구하셨어요. 어떤 과제인지 소개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기존의 AC 변압기에서 탈피한 DC-DC 트랜스포머로서 AC를 거치지 않고 바로 DC로 변환할 수 있는 토폴로지를 개발해서 현재 이제 시뮬레이션 다 진행하였고 시작품 제작에 앞서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뭐 어려움이나 시행착오 같은 것 없으셨을까요? 시행착오는 좀 많았는데 최초에 있는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 구하고 혼자 연구하고 하다가 이제 해법을 찾아내서 지금 이번 과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낸 그 결과물 주요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이제 DC-DC 트랜스포머에는 코일이 꼭 껴야 돼서 손실이 2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토폴로지를 새로 개발해서 코일이 없이 커패시터만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효율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효과, 기대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현재 MVDC, LVDC 배전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본 기술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주시에서 DC 그리드 실증을 세계에서 3번째로 했는데 거기서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뭐 방향성이 있다면요? 현재 본 기술로 이제 특허 2건 진행하였고 이제 곧이어 논문으로 제출할 계획이어가지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논문으로 제출하여서 전 세계에 이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멋진 기술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포대학교 해상풍력 해저 개통용 72kV급 케이블 고정장치 기술 개발 과제를 연구하셨어요. 자, 과제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상풍력 개통에서 해저 케이블을 고정하는 고정장치를 기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개발하게 되었냐면 해상풍력은 거의 대부분의 기자재들이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값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중 저희는 이제 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이 해저 케이블의 고정 장치를 기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에 참 가치 있는 일인데 그중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국산으로 뭔가 다른 데서 도움을 빌리지 않고 자체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했던 제품들은 대부분 테이프 몰드형으로서 일체형이거든요. 일체형이라서 아무래도 재료가 좀 많이 비쌌고 그리고 이게 특정 고온 온도에서 이제 인장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클림트형 구조로 안정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모듈 조립식으로서 인장력을 좀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성능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졌을까요? 작년에는 이 3D 프린팅으로 시제품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올해 2차년도에는 좀 시제품과 좀 더 비슷한 조건에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시제품을 이제 이 염수 분무 시험, 저온 환경 시험, 하중 시험, 그리고 충격 시험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착착착 진행만 잘 된다면 앞으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국산 시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수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품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포부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아직 학부생이라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이 이제 앞으로 성공을 하게 돼서 글로벌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국내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목포대학교 학생으로 그런 명성을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포대학교 디토랜드로 쉽게 알아보는 신재생에너지 미니게임 탐방이라는 과제를 준비하셨네요. 아, 얘기만 들어도 좀 관심이 가는 혹할 만한 그런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떤 과제일까요? 저희는 저연령층들을 위한 저연령층이 보통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 흥미나 관심이 크게 없는데 그것을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미니게임 형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게임이 이루어지고 뭘 알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기관인 풍력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수력 발전소를 사용하여 그 기관의 특징을 이제 집어내어서 게임을 제작하였고 게임 중간중간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약간 특징 같은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OX 퀴즈 맵을 통해서 그 이제까지 배웠던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어보는 형식으로 게임을 제작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학습도 하고 문제를 통해서 재미도 얻고 마지막에 갈무리하는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해본 저희 연령층의 반응이 있나요? 저희 조카에게 한번 해왔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보통 집중을 하기가 힘들어하는데 저희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하긴 했어가지고 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집중력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연구가 조금 더 활발히 넓어진다면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게임도 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혹시 있나요? 이쪽 관해서 이제 다시 해야 될 기회가 생기거나 좋은 기회가 오면은 더욱더 깊은 게임성을 이용하고 좀 더 많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완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와 디토랜드를 접목시켜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기초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저희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다 가져왔고 이거 저 연령층들이 어떤 방식의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설명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 넣어놔가지고 열심히 제작하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좋은 성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대학교 해상풍력 지원설비 운영 모니터링 및 작업자 지원 콘텐츠 개발이란 과제 연구하셨습니다. 어떤 과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일단은 최근에 에너지 설비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원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그리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설비 정보 디지털화 기술을 개발했고 그리고 또 유지 보수 및 운영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해상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이 불리한 원격지간 상호 협업용 작업자를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해상 풍력과 관련된 설비 및 작업자를 지원하는 네. 그런 과제를 연구하셨는데 주요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일부 대기업 제조사나 운영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은 해상 풍력 발전기나 아니면 발전 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제 지원 설비나 작업자를 위한 사업은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접근이 불리한 원격지간에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텐츠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 풍력 발전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청각적인 요소로 전화로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그 혼합 현실의 시각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어쨌든 다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그냥 단일화된 게 아니라 뭔가 좀 눈을 넓혔다 그럴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연구가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자원도에 설치된 실제 지원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학교 측에서는 이제 현장 중심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지원하는 특화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꾸준히 연구 부탁드리겠고요. 더 많이 성장하는 예,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목포대학교 해상풍력 연계를 위한 중전압 직류계통 지능형 고장 진단 알고리즘 및 힐스용 고속 하드웨어 모듈 개발이란 연구 과제, 예, 어떤 과제인지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과제는요, 이제 중전압 직류 계통에서 이제 지능형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전남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남해 안에 이제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연계를 할 때 MVDC 개통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MVDC 개통의 이제 개통 보호 장치로 고장 진단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이 지금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중전압 직류계통 고장 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이런 기술력 확보와 이런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본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치를 얻어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2차년도 개발 목표가 이제 여기 보시면 FPGA 베이스드 이렇게 장치를 AI 알고리즘을 FPGA 안에 넣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금 FPGA 안에 AI 알고리즘을 넣어서 지금 진단하고 지금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이 과제의 주요 특징 몇 가지만 꼽을 수 있다면요? 우선 이제 DC 개통에서 고장 진단 그 장치를 개발을 하는 게 AC 개통하고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DC 개통에서는 고장 전류가 더 정상 상태 값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교하게 고장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PGA를 이용을 해서 좀 고속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예측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그런 가능성을 모두 다 이룬다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그 MVDC, HVDC에 대한 그런 고장 진단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 기술력을 먼저 선점을 한다면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중심 전력 효율화를 위한 5G 통신용 부품 및 모듈 개발 과제를 연구하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과제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해상풍력은 단순히 그냥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실 데이터를 이제 기지국이나 아니면 육지 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발전을 하는 것 외에 그 행성풍력의 발전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장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빨리 전송을 해야지 전력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속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5G가 많이 고속 데이터 통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모듈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해상에서까지 육상처럼 가능하게끔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에 초점을 두고 지금 연구에 임하셨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구 과정 안에서 뭐 시행착오라든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아니 5G 사실 통신용 반도체는 국내에서는 아직 사실 많이 생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다른 시스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국화 또는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원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이제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행착오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테이프아웃 한 번 할 때마다 한 1억이 좀 넘는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금액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요구가 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좀 켜켜이 쌓이면 그것이야말로 내실 있는 개발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주요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개발한 그 칩은 지금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전공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런데, 제가 개발한 부분들은 특히 TRX 쪽, 그러니까 송수신 쪽에서 수신기 그 안쪽에 있는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껐다가 또는 켰다가 또는 연결하는 패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부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로 안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아날로그나 디지털 또 RF 회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제품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이쪽 분야를 더 키워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어떠세요? 전남은 지금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 쪽 부분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민선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반도체 분야가 하나의 전략적인 분야, 기술적인 분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목포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나 목포대학교는 반도체 설계나 개발하는 쪽 분에 좀 앞으로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직원으로서도 충분하고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해양대학교 풍력타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소형 링타입 변이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이란 과제를 연구하셨어요. 어떤 과제인지 좀 설명 들어볼까요? 저희가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제품은 풍력타워의 구조 건전성을 위한 링타입 변이계입니다. 풍력타워 같은 경우에는 구조 건전성을 위해서 원형으로 보통 제작이 되는데, 그 안에 밀착 설치되어 링타입으로 변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링타입 개발로 인해서 어떤 효과나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링타입 변이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일자형 변이계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그리고 전 방위에서 보시다시피 타워의 전 방위에서 변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변이 측정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건전성, 구조물의 건전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선 보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업로드를 해서 서버에 전송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하고의 차별화된 점 혹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뭐 그런 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일본에 이제 좀 더 작은 형태의 변이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이고 또 이전의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연구에다가 넣으셨겠네요. 업그레이드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는 풍력타워에 집중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가능성 들어볼까요? 기존의 태백 풍력 7호에서 이제 구조물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약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그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풍력타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92억 원 정도의 구조 유지를 위해서 유지 비용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이용한다면
좀 더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NTW를 이용한 A기업의 태양광 전력 생산 모델링 및 예측이란 과제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과제인지 좀 소개 들어보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받아서 이제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날씨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 이제 태양광이 이제 아무래도 낮의 기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 모델,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예측 모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태블류라는 이제 시각화 도구 이용해서 좀 더 이제 얼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각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젝트 진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특징들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얼을 이용해서 이제 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형 회귀 적용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제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태블류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위처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뭔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미비함이라든지 또 시행착오 이런 것들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과정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예측이 좀 불정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많은 양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좀 더 정확도 높은 그런 이제 예측 결과랑 이제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더 정확도 높은 예측 결과를 얻어낸다면 앞으로의 기대 효과 또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태양열 이런 거 발전이 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뭐 한전에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한전에 미리 뭐 어떻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여러모로 두루두루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그런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포대학교 해상풍력 태양광 중심 신재생 에너지 타운이란 과제를 연구했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타운 어떤 것일까요? 과제에 대해서 좀 소개 들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타운은 요즘 뜨는 메타버스를 중 하나인 가상 세계를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고 더욱더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을로 조성하여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타운에 가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나요? 지금은 좀 많이 사용하는 태양광과 도시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풍력 발전을 이용하여 그 두 가지를 이용한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그 메타버스 디토랜드를 활용한 그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일상생활을 지내는 데 있어 가장 접목시키기 편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이 더욱 없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얻어갈 수 있는 거는 화력 발전이나 이제 원자력을 이용하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화력 발전은 고갈될 수 있는 게 많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발전을 이용하면 그런 위험성이나 고갈되는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보충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연구하고 뭐 비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연구한 과제의 특징은 정말 이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만 꼽는다면요. 저희 과제의 특징은 친숙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에 저렇게 정굴될 수 있다는 가상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친숙하고 기대감이 부풀어서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거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디토랜드를 통하여 이 소스를 불러와서 가상 세계를 그냥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함께 할 수 있군요. 네.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친숙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포 해양대학교 폐타이어를 활용한 해양에너지 말뚝기초의 접지력 증대라는 과제 준비해 주셨는데 폐타이어, 해양에너지, 말뚝기초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말뚝을 해상에다 박을 경우에는 말뚝의 위에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이용해서 타설하게 됩니다. 근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말뚝에 거푸집 대신에 타이어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그거를 말뚝으로 이용하면은 거푸집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타이어 제거 후에 그대로 말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단축 그리고 비용도 단축된다는 점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디어의 시작이 된 뭔가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타이어를 보시더니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기초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이제 이걸 해보면 어떨까 이게 실제로 하중을 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거를 연구하자 해서 여기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작았던 시작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연구 과정 동안에 있었던 여러 과정 중에서 뭔가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만 모아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포조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속된 실험과 문제 분석을 하다 보니 이제 기본형 말뚝이랑 이제 타이어를 이용하고 날개를 설치한 말뚝, 이게 지지력이 제일 좋구나. 이게 실험에 진행이 되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뭔가 된다. 이게 작은 것도 되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크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학부생이다 보니까 큰 연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쉽게 접하지 못할 기회를 하게 되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혹시나 이런 연구를 할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태까지 연구했던 이 제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지금 신안에 보면은 해상풍력단지가 계속 건설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초를 박을 때 만약 이 타이어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거를 이용해서 기초를 한다면은 공사 기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의 진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완전 확고하게 굳히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시고 빅드림 포럼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하는 우리 하면은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빅드림 포럼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 둘 셋 파이팅!